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기능교육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름과 얼굴은 제가 대외적으로 TV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각종 강좌 등에서 사용하는 필명이고요. 이 모습은 상당히 오래된 그림입니다. 제가 일목기능교육 원전을 2001년도에 일본에서 가져왔는데요. 2002년도 당시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능표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보시던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저로서는 제가 일목을 처음 만나던 시기 모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의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일목균형표 이론은 우선 이걸 만든 사람이 호소다 고이치라고 하는 고이치, 이치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첫째라 그래요. 자녀 중에서 호소다 고이치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고요. 이분은 이제 그 필명 일목산인이에요. 여기 필명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우리가 인터넷에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입할 때 쓰는 닉네임처럼 생각하는데 왜 그 작가들 중에는 팬네임을 따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닉네임이나 뭐 크게 다를 건 없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것을 만든 시기는 1932년부터 36년까지고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시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왜 이제 만들었냐 하는 것을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본 미야코 지금 이게 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동경도 오사카 후 부처럼 일본의 그 행정 단위죠. 지금은 이게 일본 동경신문사로 바뀌었다고 해요. 미야코 신문사의 상황부장으로 있으면서 상황이 이제 일본식 한자 말이고요. 우리로 의역하면 아마 그 주식 시황, 시장부장, 정권부장, 경제신문사에 정권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섹션에. 거기 부장으로 있으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들 때 7명의 연구원과 연 인원 3만여 명의 아르바이트생, 이 동경대생, 그 우리 치면은 이 거의 서울대생 수준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해서 만들었다 하는데 이게 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당신은 모든 것을 여러분 수작업을 할 때잖아요. 자료를 찾고 뭔가 최적화를 시키고 전체 상장 종목의 그래프를 매일 그리고 이게 모는 종이에다가 전부 손으로 그려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론을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이 본인은 사용원에도 세상에 공개가 안 되다가 69년도, 이분이 이제 1898년생, 1898년생, 이 무술년생, 개띠, 무술년생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저 칠순이 들어서 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연세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세상을 하직할 때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연구한 것을 그냥 무덤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주변의 권유에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 1982년 11월 20일 돌아가시는데 81년까지 전체 7권의 책으로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1에서 4권은 일본에서도 현재 재판에서 판매 중이고 국내에도 2011년, 12년 사이에 제가 이제 번역 감수해서 한글화돼서 나왔고요. 5에서 7권은 절판되고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온 지가 40년이 넘고요. 일목경비론은 시세, 시장, 시세장이라 했는데 그냥 시장이죠. 금융시장이죠. 모든 시세를 단면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기법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균형표 이론 이체 원전을 읽다 보면 이분 표현입니다. 1에서 4권에 42개의 큰 이론이 들어가 있고 9개의 기둥, 3대 골자, 시간, 가격, 파동. 그 중에서 백미는 시간론이다. 그래서 가격은 여러분 이 차트를 보면은 이제
세로축으로 오르내린다, 그죠? 예, 시간은 가로축으로 진행이 되죠. 파동은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내리거나 오르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체잖아요. 사실 이거만 완벽하게 한다면 투자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동론은 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목균형하면 차트를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이 있고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깊은 백미는 시간론. 이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변화일. 어느 날짜에 이번 장은 시세는 몇 월 며칠의 반전, 하락 중이면 바닥, 상승 중이면 상투, 장 중이면 분봉상의 변곡점, 변화일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예, 물론 그것은 또 우리가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틀은 마련해줬다 이겁니다. 이분은 이제 일목산인, 예, 얼굴입니다. 일목산인 이지목구 산징홍 모습이고요. 이 사진의 원본에 보면 이 앞쪽에 맥주잔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맥주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러고 주무시기 전에는 예, 맥주를 항상 두세 잔인지 병인지 병으로 알고 있는데 드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팔순돼 가지고는 술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복 수술도 한번 받고 그럽니다. 자, 이분은 1898년생이라고 그랬고요. 일본 야마구치현,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거의 도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도요다 쪽 그 일본 도레인 성씨들이 좀 있어요. 예, 그 중에 도요다가 여러분 지역명이면 성씨인데 이 도요다 성씨도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 도레인으로 합니다. 자, 야마구치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2012년, 13년 주식 콘서트 24강을 두 번을 했는데 2012년 강의하면서 썼던 그림이라서 이게 그냥 붙어 따라와 버렸습니다. 우리 야마구치현하고 악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시 강의할 때는 이 부분만 30분짜리 한 꼭지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건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이전부터 그냥 뭐 왜구들의 해안지대 침범은 물론이고 임진왜란 있고 그죠. 그다음 우리는 뭐 한일합방.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마구치현의 조슈번 장주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일본이 막부 시대 4대번이 일본의 4대번요. 일본에 수많은 번이 있지만 조슈번과 밑에 있는 규슈번하고 네 군데가 커요. 그런데 특히 이 지역이 우리를 비유를 하면 이거 뭐 지역으로 이렇게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흔히 이제 TK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그쪽 지역에서 우리나라 뭐 정관계 군 이런데 고위급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건 일정 부분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사실이 그것처럼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 있죠. 이등 방문, 예? 여기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 있죠. 거기도 이쪽이에요. 여러분 시모노세키라고 옛날 어르신들은 부관연락선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그 외정 시대 그죠? 외정 일제 시대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가면 부산에서 일본 하관 시모노세키로 가는 연락선 큰 여객선을 타고 가요. 그래서 부관연락선 관부연락선 그럽니다. 이쪽 지역이 우리나라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유난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들이 하기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이 일본 내에서 난다 긴다 하고 정한론 나오고 요시다 쇼인입니까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쁜 짓도 주동적으로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주역 그다음에 뭐 한일합방의 주역들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주 굉장히 악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일목산인이 야마구치 출신이에요. 그래서 참 기분이 참 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일목산인이 일본인이지만 뭐 이분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고요. 관리도 아니고 그냥 신문사 시향부장이고 정권시장을 열심히 연구해서 후학들에게 대단한 미정유 이론을 남겨준
그런 측면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만 봅니다. 여기에 학문에 우리가 개화기 이후에 수많은 학문들이 대부분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양주동 선생의 몇어치, 저희 세대는 고등학교 국어 2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기하학을, 예? 일본을 통해서 들으면서 기하학이라고 들으니까 그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몇 기 어찌 하거든요. 몇 어찌가 도대체 뭐냐 이러잖아요. 그죠? 철학이니 뭐 이런 용어들, 수많은 용어들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와서 일본으로 건너갔죠. 개화기 이후에는 서양의 문물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세계사를 통해서 크게 뭐 따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일목균형표 이론을 공부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하고 일본에 대해 가지는 감정하고는 좀 분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사소한 것인데 일목산인이 야마구치현 출신인데 기근은 말년에 이 동춘산시 히가시무라야마라고 하던가 그 제가 어디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소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봤더랬습니다. 여기 집이 어떻게 생겼고 하는 거. 참 그리고 일목산인의 산소는 야마구 아니 저 요코하마 히노부지 일야묘지에 있습니다. 이 동춘산시가 여기 있고 일본 동경이 여기 있고요. 요코하마에 있는 산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저는 여기를 2003년에 일본 방문해가지고 일목산인 손자 만나고 며느님 만나고 여기를 갔었어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저는 좀 또 저 나름의 그런 게 있는데요. 일목산인 일목균형표 이론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집안에 윗대 선산을 많이 모시고 이런 입장에서 제가 저때 가면서 일본에 가면 저희 또 친지들이 계십니다. 거기 가서 저희 종조 할아버지 산소나 이런 뭐 작은 댁은 저기 오사카 경도 쪽에 계세요. 거기도 가고 겸사겸사 가면서 이제 어쨌든 뭐 성묘를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갈 때는 저는 위치를 모르니까 일목산이 2세와 이세 부인 그러니까 2세는 죽었고요. 일목산의 며느님하고 3세 손자 인도를 받아서 일본에 계시는 저희 종형과 함께 여기를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일목균형 원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받고 상당히 이제 감화를 받은 분들이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내 팀하고 여기를 한 1, 2년, 2, 3년 간격으로 갔다 왔다 했더랬습니다. 저는 일본을 일목 때문에 총 8번을 갔고요. 6번은 원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일목균형교 5권을 일목사님 며느님 2세 부인으로부터 받아왔고 나머지는 6, 7권은 절판되었다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목사님 본가에도 없대요.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을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여러 번 갔다 와가지고 결국 다 구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자, 균형표를 왜 만들었는가? 이걸 또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되는데, 우선은요, 이 3대 목적이라고, 이건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가지 목적, 3대라기보다는 3가지 목적이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이 순서는 뭐 크게 관계없어요. 국민들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일개인이잖아요. 일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죠? 어찌 보면.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에 뜻을 둔 사람도 아니고, 그의 근원을 파보면 이거예요. 이분이 20대 때, 자, 보세요. 1898년생입니다. 1917년에, 이게 이제 16, 17년 되면서 러시아가 여러분, 볼시비키 혁명이 나고 적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왕조를 돕기 위한 백군 연합군이 들어가고 러시아 내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혁명군과 존속하려는 이쪽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국군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르만스크라고 저기 노르웨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건 지중해 저 멕시코 난리 영향으로 이쪽으로는 얼음이 안 얼어요.
무르만스크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며 옛날에 칼리기가 불시착한 곳이 무르만스크예요. 영국군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본군은 이쪽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요. 예.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는데 그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일본군이 물러나는 건 1924년이고요. 우리나라 사할린 동포들 많으시죠. 이건 이제 그 뒤에 일본이 이제 외정 시대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내면서 이제 사할린을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하여튼 이때 20대 때 여기에 참전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그 러시아 왕조가 무너지는 게 빈부격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농노제도라고 들어보셨죠? 농노제도. 특히나 유럽에 농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농노제도가 사라지는데 동유럽 러시아로 가면 이렇게 늦게까지 존속을 해요. 그래서 1800년대 중반 19세기까지 러시아는 농노제도가 살아있어요. 거의 뭐 안 굶어 죽을 만큼 정도만 남기고 지주가 가져가니 여기서 불안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혁명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가지고 봤을 때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면 사회도 불안하고 국가도 위험해진다. 그 사회불안 이건 뭐 다 신내용이에요. 예, 괜히 단순히 그냥 원한 불만으로 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궁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속 자산을 쌓아가거나 뭐 사업 장사를 하거나 업무 제조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전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 주식이죠. 그리고 기왕에 주식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일본의 긴좌, 조상으로 물려받았던 그 많은 땅을 날리는 사람도 봤고, 그래서 당신은 안 되니 주식을 하지 마세요 하면 말을 안 듣죠. 그 말 듣고 나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버니 말아야지 하는 사람은 소수니까 이분이 그러면 운이 나빠도 시세를 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을, 기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시장의 진수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분 조모,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친정이면 우리는 이제 어머니 친정은 외가라 그러고 이러면 진외가라 그러죠. 파산을 했는데 단순 파산 정도가 아니라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이 친정이 가장 부자였다고 해요. 여기서 피해를 보는데 파산을 해가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는데 논만 해도 물론만 해도 23만 7천 평이라고 합니다. 무려 23만 7천 평. 제가 이걸 가져와서 환산을 해보니까 여의도 공원의 3.4배예요. 이 여의도 공원 전체가 6만 9,400평, 약 7만 평이에요. 서울 계시는 분도 아실 테고 대충 여러분 여의도 공원이 얼마나 넓은지 아실 거예요. 물론 3.4배 이걸 다 틀어놓은 거예요. 한 방에 거래를 잘못해가지고 그 거래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선물 거래는 아닌 것 같고 선도 거래 같대요. 선도 거래가 뭔지는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중도 정산이 안 돼요. 청산이 안 돼요.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때 사기가 많이 돌았다 그래요. 한 방에 날려버리니까 13살 때 성인식 전으로 이 지역의 어린이 젊은이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야마구치현 장주, 조슈버는 주로 총리 대신 장군, 이게 꿈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그걸 꿈을 가진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근데 자기는 시세의 뜻을 뒀다라고 해요. 13세 때. 어린 나이부터 조숙하다, 그죠?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도신문사의 시황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한국경제신문의 정권 부장으로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을 잘 연구해서 시장 전망 투자 전략을 잘 제시를 하면 독자도 늘고 그 다음에 독자들도 수익을 많이 낼 거 아닌가,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근무회사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걸 사비를 들었어요. 사비를.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사감이
타로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일목산인으로 한번 본다. 그 다음에 일목기독교 원전의 부제목이 행복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주식 이론서에 행복을 준다 그러면 이거 잠깐 사기꾼 소리 듣거든요. 그죠? 근데 이분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뜻, 그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책이다. 그리고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운이 나쁘면 주식 투자도 성공을 잘 못하는데 이 책은 운이 나빠도 성공할 수 있다. 그걸 저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면 원칙이죠. 투자의 원칙과 정리된 기법. 예. 이걸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대복. 그 대복은 하늘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익은 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10만 명 정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엔 정도, 1억 엔 정도의 자산을 갖추면 3대까지 집안이 편안해지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이 온다. 이러면 1970년, 80년도에 5천만 원,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자, 1932년부터 시작했다 그랬고요. 이미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은 목부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다 그래요. 부자, 목부자라고 하는 이게 그 한방 쪽 재료인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미 그 자산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사비를 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자체 연구소를 세우고 7명의 연구원, 필요에 따라서 연인은 3만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했고 약 6년 동안 7만 행을 들였다. 그런데 이러면 이 7만 행이 지금 감이 안 잡히시죠? 감이 안 잡히죠. 30년대 7만 행이 얼마일까?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입니다. 지금 2020년이잖아요. 90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일본 동경 오키구보 저과에 돼지 장방형 돼지 1000평이라고 나옵니다. 18,500원에 팔았는데 7만원에 팔립니다. 1000평이 이밖에 안 돼요. 이 땅이 1970년대에 평당 65만원, 지금 우리로 치면 뭐 650만원, 뭐 2020년에 이거 뭐 더 엄청나겠죠. 동경의 장방형 1000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돈의 규모가 얼마일까 하고 한번 혼자서 환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7명의 연구원을 그냥 한 달에 100만 원만 준다고 해보죠. 그럼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200만 원입니다. 이게 7명이면 7일인 7, 27, 14 이렇게 되지 않나요? 연봉이 그죠? 그럼 이게 만 5년만 적어도 5년만 5, 8, 44억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5, 4, 2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이건 최저 월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로 그냥 한번 삼아 본 겁니다. 7명의 연구원을 상주를 시켰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7명의 연구원을 뽑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6년 동안 어떻게 데리겠습니까? 연봉 2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27, 14 1년에만 1억 4천이 돼요. 1억 4천이면 만 5년을 따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7억으로 가버리죠. 그 다음에 3만여 명의 아르바이트라 그러잖아요. 그냥 시급을 5천 원으로 할게요. 지금 시급이 그보다 비싸지만 간단하게 만 원으로 하면은 그냥 3억이에요. 이것만 3억이에요. 근데 한 시간만 시켰다라는 게 없잖아요. 연 인원을 계산할 때 시간 단위로 3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일 단위예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개발비가.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시간에 5천 잡아도 3, 5, 15가 되고요. 1억 5천이 되고 만 원 잡으면 3억이 돼버리고요. 한 시간에 3억인데 물론 지금 이제 만 원이 아닙니다. 최저 시급이.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게 3만 명인데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일 시켰다 혹은 4시간 일 시켰다. 계산이 금방금방 나와요. 몇십억짜리 프로젝트예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일목산이 하던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연구소 있으면 자기 건물이면 뭐 세는 안 나가겠지만 만약 세가 나간다? 관리비 나갈 거 아니에요. 전기부터 해가지고 뭐 식사나 기본 비용들 같은 거 그죠? 잡 비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전에 내가 혼자 연구한 것만 해도 대학 교수로 따지면 1억엔 된다.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연구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만 해도 그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니 균형표가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이 뭐 책을 쓴 건 1969년이니까요. 몸소 그래 원전에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이 이론들은 몸소 내가 검증을 거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100%를 보장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약은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완치율이 높아야 되겠지만 주식 이론은 100% 자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확률이 좁죠. 확률 좁습니다. 자, 이야기가 뭐 길어지고 있는데 13세 이후 44세까지 하루 3시간만 수면을 취했다고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도시문사 근무할 때도 아침에 출근하면 문 열기 전에 출근해서 계단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럽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주말 휴일 되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막 애달바하는 워크홀릭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러면 신주쿠고요. 이 도쿄 도청사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오키쿠 부처관입니다. 아까 땅 장방형 천평 팔았다 그랬죠. 여기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변두리 땅도 아니에요. 뭐 당시로서는 도심이 좀 벗어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목균형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69년에 초판이 나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일목균형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차트, 약간의 서편 정도, 기초적인 내용이 있고요. 71년도에 완결편이 나옵니다. 완결편에 보면 주로 이제 시간론 다룹니다. 일목균형표 변화일, 그리고 파동 같은 거 이런 걸 다루는데 왜 완결편이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것까지만 내면 그냥 당신들은 그냥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천변만화하니까 그 수많은 변수와 변해가는 모습들, 특정 패턴들을 전부 이렇게 꺼내가지고 책을 쓰면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 복잡하고 만들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시장에서 이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딱 이렇게 추려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완결편이에요. 근데 그 뒤 주간편에 왜 나왔느냐? 4년 뒤에.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이 이제 내용은 주로 이제 일봉 주봉 중심이긴 한데 당신은 여러분 그 그래프를 손으로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 같은 게 고가적 값만 잡기 때문에 그리기 편하다 해도 내가 30종목을 본다면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또 신문철을 꺼내 가지고 매일 종가를 공책에다 적어 가지고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편 다 내고 그래 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 작업을 거쳐야 차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까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 작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는 출근해서 일을 했다 돌아오고 부인이 그래프를 그려라. 부부 합동으로. 그래서 여성은 좀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있고요. 남자들은 약간 어떤 합리적인 부분, 종합적인 부분 능력이 강하니까 서로 그렇게 상호 보완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부부 동업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차트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 자꾸 들리니까 알았다. 일봉은 당시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에 6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요. 게다가 종가로도 그리는 방법까지 나와요. 그래서 간편하게 투자하라고 주간편을 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나의 최상의 행보라고 이건 조금 심리적인 겁니다. 아주 급등락, 급락의 끝, 대량 거래, 다소 저가주, 아주 기민하게 매매하는 방법 여기까지 내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도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나라에 라이센스 가져와 가지고 2011년하고 12년에 이레미디에서 저하고 번역 출판한 것이 이 네 권이에요. 그리고 일본 현지조차
이 책은 이 재판이라고 돼 있죠. 일목사님 2세 아들 때 와가지고 예, 한참 뒤에 이게 다시 이제 그 발간이 됐는데 이게 뭐 한 22년 지나버리잖아요. 예, 이것도 한 20년 뒤에 하고 재판본이 나왔는데 이 형법회는 96년도에 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이전에 일본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보지도 못했다 그랬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 세 권의 책은 일본에서도 절판, 나온 지 40년 넘었죠. 절판. 그러니까 일본 본가에서도 이것까지는 일부 재고가 있는데 이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제가 일본 2003년에 가가지고 이걸 다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만 3만행, 요거 3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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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행. 그럼 이거 이러면 100만 원이 넘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에? 130만행. 130만 원이에요. 책만 산다 해도. 그 국내에 왜 그동안 그 이전에 일목균형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었는가? 우선 책을 못 사요. 책을 어디서 파는지를 몰라. 일본의 동경의 치오다 서점이라고 하는 천대전 이 한 군데서만 팔았어요. 이 책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많이 찾는 책도 아니다 보니까 전국 각 서점에 깔려 있거나 동경의 다른 대형 서점 가봤어도 이 원전은 없었어요. 오로지 가부토조에 있는 치오다 서점에서만 팔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뭐 그 당시 전문가 그룹이나 있긴 했는데 어디서 파는지를 몰라. 저는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일본에 유학 가 있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돈을 보내주고 책을 받았고요. 이걸 드디어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1호로 돼 있잖아요. 1호를 못하면 독해가 안 돼. 가져와도 책이 네 권의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한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균형표 전문가, 제대로 된 전문가, 원래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저거로 겉으로 드러난 기준으로는 저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2001년도에 원전을 가져와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2002년부터 TV에 나가고 강의 나가고 책 쓰고 했죠. 원전을 바탕으로. 나머지 책도 이 책들은 구하는데 제가 일본에 6번을 갔습니다. 6번. 그래서 겨우 구해가지고 공부를 했고 뭐 지금 원전 강의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균형표 원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드카버의 딱딱한 이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균형표, 완결편, 주간편, 나의 최상의 행보, 그 다음에 종합편 제5권, 6권은 종합편 후편, 7권은 진기능편이에요. 이것은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쓴 일목균형표 연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회되면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목균형표 원전 안에 들어있는 동경 그 일부, 우리나라에는 1, 2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경정시라고 강조하는 게 2003년인가 오사카하고 합병하기 전에는 일본은 동경하고 오사카의 정거시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동경정시 일부, 그냥 우리로 치면 종합주가지수라 생각을 합시다. 니케이 지수 일봉이에요. 이런 식의 차트, 여기 보세요. 전환선, 기준선 뭐 아무것도 없죠. 이건 일목균형표 제2권 완결편에 나오는 차트이고요. 이런 식의 차트를 툭 던져놓고 책으로 설명을 해가요. 여기 줄치고한 것들은 전부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그랬던 것들인데 한글판에는 이런 걸 다 제가 주석을 달아드렸어요.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본문에서 매일 며칠 얼마에서 얼마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이 차트를 꺼내놓고 다 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일목균형표 공부할 때 퇴근하면 거실에 교사상을 펴놓고요. 옆에 차트 큰 거 펴놓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한 땀 한 땀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차트를 복사를 떠가지고 원본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전부 표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일목균형표 원전 강의할 때 수강했던 수강생이 표기한 거예요. 제가 이런 건 그려드립니다. 원전이 나오는 이런 파동들의 값이나 이런 것들은 그려놔야 그나마 보기가 편해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손으로 짚어가면서 찾아내야 돼요. 마치 여러분 바둑 기보 있잖아요. 바둑. 흑 몇 번이 어디 났고 백 몇 번이 어떻게 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러면 기보를 꺼내놓고 그 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면서 순서를 보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돌을 이렇게 놨고 그렇잖아요. 일목산인 공부 방식이 그래요. 일목균형표가 이 차트를 꺼내놓고 여기서 이렇다고 본문 읽고 여기 쳐다보고 본문 읽고 쳐다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본문 내용을 여기다 정리를 막 해가지고 그린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30독하고 몇십 독을 해서 원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접목하고 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려면 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균형표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 당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차 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개는 나중에 뭐 다시 하겠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2002년 5월에 와서야 시작한 것은 저는 이미 책도 여러 권 냈고 그다음에 제 자체적으로 동영상 원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TV에서나 여러 번 강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찾아보면 인터넷에도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열어보니까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아는 분들도 있고 강의를 몇 개 보니까 또 어떤 분은 균형표라고 이름은 다르지만 뭐 좀 엉뚱한 자기 나름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잘못 알고 좀 틀린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균형표 모양이 딱 이러니까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개성 발전시키고 나의 방식으로 만들고 잘 활용하면 되죠. 되고 균형표 안에 내용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부를 모두 다 써먹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선 균형표의 원형, 원저자,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정리해서 내놓은 원형은 우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2001년에 가져와가지고 지금 만 20년 아닙니까? 그리고 2002년 이후 이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매매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터득했던 내용들의 뭐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여러분께 이제부터 이제 공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 나가는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를 충족시켜 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균형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일찍부터 많은 경험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으니 뭐 다른 분들하고 재보지를 않은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많이 한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 스스로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적어도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하니 가급적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